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니까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미국의 정치인으로 알려진 벤저민 프랭클린이 인생에 필요한 교훈을 적은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이 시간의 중요성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저희는 더 좀 묵상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저장도 못하고 은행에다 갖다 넣어둘 수도 없고 네. 한번 가면 그만이에요. 네. 게임 같은 거는 뭐 타임아웃도 하고 그러는데 인생은 타임아웃이 없어요. 그냥 착하닥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한 시간 우리가 낭비하는 짜투리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 짜투리 시간만 잘 이용해도 사람은 성공하죠. 네. 그러니까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하나님께서 24시간 다 똑같이 줬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어서 아마 성공, 실패가 좌우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우리 잠언서에 보든지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죽을 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그래서 그 때를 잘 선용하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더 좋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올 한 해는요,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말을 꼭 기억하면서 시간 관리 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대전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이신 황태기 장로님을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파 선교사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는 그런 겨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제 극동방송 대전 운영위원장이 되셨는데 갑자기 제 눈에 띄는 게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 네. 이게 뭐 하는 학교예요? 네, 지금 세상에서는 뭐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교회를 두고 봐도 노인의 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라든지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저 무료하게 하루 소일하는 것보다 젊었을 때 살아왔던 그 인생의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시니어 선교학교를. 근데 여기 들어가는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자격은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보통 나이가 50대 이상, 뭐 70대까지 이제 직장에 은퇴하신 분들이 8주에서 약 10주 동안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이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일주일에 네. 한 번. 8주에서 10주. 그 강사는 주로 누가 해요? 강사는 이제 여러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네.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금년까지 11기를 마쳤는데요. 그동안 수료한 학생이 한 300여 명 되고 그다음번에 이제 수료하고서 단기 선교로 나가신 분들이 한 200여 분, 노후에 자기 재능 기부를 할까 그런 것으로서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면은 저 장로님은 극동방송 대전에 네, 언제서부터 교류가 계셨어요? 저는 2005년에 제 아내하고 제 처형이 그 자원봉사를 했어요. 극동방송. 네, 2005년. 네, 2005년 그때서부터 이제 저도 따라서 자원봉사를 하고
2010년, 11년 때 이제 운영위원이 되고 또 이렇게 운영위원장까지 이렇게 해서 극동방송을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하고 많은 인연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학교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한 6년 정도는 한국에서 예전에 그 3.1로 빌딩, 3.1 빌딩 그 소유주였던 주식회사 삼미사 그 계열의 한국종합특수광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전공은 인도네시아어를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죠. 근데 먼저 나가 있는 그 우리 동기들이 추천을 해서 82년도에 처음 인도네시아를 나가게 됐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셨으면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처음 직장 들어간 회사가 중국계 회사였는데요. 그 인도네시아는 자바 섬 있는데 그 자바 섬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부 자바, 동부 자바, 서부 자바. 근데 전 중부 자바 센트럴 그 자바에 거기 이제 지역 매니저로다가 지점장으로 그렇게 발령이 나서 거기서 근무를 제가 했습니다. 수르바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70년도에 네. 대형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수라바에는 이제 동부 자바죠. 예. 네. 그런데 거기 극동 방송이 있는 걸 아세요?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그 한인교회를 출석하면서 저희가 그 다녔던 교회에서 극동방송 그 야스키 하고 이렇게 동력을 했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후원을 하고 그렇게 아니 그거 했습니다. 제가 다 연결시켜 드렸고 야스키의 지사장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작년에 은퇴를 했고요. 네. 그래서 또 크게 지었어요. 빌딩도. 그 우리가 많이 지원도 해드리고 그 야스키 그 이제 인도네시아 극동방송 책임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은 걸 보고 참 힘을 많이 얻었죠. 예, 저 기억에도 운영위원 하고 있을 때 대전에도 그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네. 만찬을 제가 한번 그러셔서 이제 해보서 대전하고도 연결이 돼 있었고 아마 우리 어느 지사가 인도네시아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서로 저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대전에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대전에 지금 그 대덕연구단지 근처에 있는 대덕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대덕교회에서. 네. 그러면 이제 대전 극동방송을 보시면서 극동방송 듣는 사람들이 대전에 많더라고요. 그렇죠, 많죠. 예. 네. 이제 한 40주년 됐나요? 지금 대전극동방송이 30년. 30년. 네. 대전 운영위원장을 이제 맡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싶으신지도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익산 그 전북극동방송이 이제 개국함에 따라서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전파 선교사님들도 그쪽으로 많이 분리되어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운영위원장으로 돼서 지금 전파 선교사를 증가시키고 운영위원을 좀 중원 활성화하고. 보강 활성화하는 그것이 큰 임무가 아닌가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께서는 간호사 네, 나이팅게일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만나기는 간호대학 다니고 저는 이제 그 외대를 다니고 할 때 외국 학원에서 이제 영어를 배워서 우리 아내 될 사람은 미국에 가서 RN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제 외대니까 영어는 회화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학원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만나서 네, 그때 사모님은 교회 나가시고 네. 또 장로님은 천주교 나가시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세를 받았지만은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 들어가서는 좀 냉담했다 그럴까요? 좀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보니까 우리 이제 집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끌려갔지요, 뭐. 예, 예, 후회는 안 하시고.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몇 분이세요? 저는 그 딸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를 낳을 때 상당히 참 힘들게 낳아서 그 이제 둘째는 제가 낳지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만 하나 있습니다. 출가하고. 네, 그 인도네시아도 이제 그 82년
제가 나가고 83년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쭉 같이 살고 저 호주에 이제 자카르타에 그 인터내셔널 스쿨 나오고 호주에 가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죠. 그 대덕 교회가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출석하는 우리 교인들의 구성이 좀 특이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한 70% 이상이 석박사 연구원들이시고, 그렇죠? 네, 대학 교수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가 참 점잖은 교회입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황태기 대전 극동방송 운영위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도네시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인도네시아에 1982년에 이제 가셨다고 했는데 얼마 동안 계시다가 돌아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82년에 나가서 제 딸아이가 200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일시 귀국을 해서 혼례식을 치르고 보니까 너무 그때까지 한 이제 23년 정도가 되는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해야겠다. 노후를 인도네시아에 너무 정신없이 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들고서 그때서부터 이제 한국 그 사업을 하고 있던 걸 접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인도네시아 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2014년 7월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들어온 결과.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을 네.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도도 인도네시아 말로 하셨겠네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네. 제가 또 전공도 했고 또 오렇게 살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죠. 네. 그러고 이제 그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셨을 거고 그게 교회가 무척 크지요.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교회. 예, 한인교회가 지금은 한 30여 개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네. 제가 거기 가서 부흥회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1988년에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95년에 제가 장로 장립을 받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생긴 교회였습니다. 네. 거기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그 현지인들을 향한 그런 선교, 전도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장로님 뭐 음악, 찬양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대덕교회에서 그 65세 이상 되시는 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남자들만 모여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런 합창단을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도 베이스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게. 네. 그래서 이제 일본도 한번 그 찬양 투어를 갔고요. 네. 중국 그 항저우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극동방송 대전의 운영위원장이신 황태기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댁은 원래 천주교 부모님들께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천주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이제 자동적으로 성당을 다니셨는데 저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좀 철없을 시절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권유로 이제 별 그 생각 없이 말하자면 하셨고, 세례를 받은 편이었죠. 예, 근데 이제 개신교로 사모님 따라서 가심으로써 예.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아드님을 뺏어간 거지 뭐. 어머니 근데 생각에. 이제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결혼할 즈음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며느리 될 사람을 보질 못했죠. 네. 그리고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개신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뭐 사모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냉담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조금 어설프고 낯설었지만은 다니면서 나름대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은혜도 되고 인도네시아 나가기 전에는 그래도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 그때는 교회들이 부흥회도 많고 이래서 여기저기
좀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강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도네시아를 가니까 네, 우리 대사관은 조그맣고 네, 이북 대사관은 크더라고. 크고, 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리 대사관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니까 이북 대사관으로 데려가더라고. 네. 아 그래 여기 아니고 나 인공기를 보고 여기 아니고 코리아 엠버시를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 대사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러고 이제 집회를 인도네시아에서 뭐 여러 번 했죠. 거기 침례교 신학교가 사마낭에 있었고 이제 대부분 보니까 경제권을 중국 사람들이 잡고 있더라고. 네, 그렇죠. 이름은 다 인도네시아 이름으로 바꿨어요. 예, 그 제가 서로바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체육관 글로라 판초실라라고 그러더라고. 그 체육관에서 뭐 인산인해로 모였죠. 근데 민박을 시키더라고. 네. 근데도 중국집에 네, 아주 저하고 친해졌어요. 네, 본래 그 사람이 중국인인데 인도네시아 이름으로 바꾸고 경제권을 중국 사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거기다 그 집에서 저에게 아주 뭐 극진하게 대우를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 내가 바나나를 우린 한국에서 그때 바나나를 못 바나나가 먹을 때요. 귀했죠. 귀했죠. 거기 가서 바나나 뭐 마음껏 먹었는데 나 바나나 좋아한다니까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매일 바나나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바나나 목사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런 저기였는데 그래도 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 열의가 예. 참 대단하더라고요. 온순합니다. 사람 그러게. humil성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그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뭐 교회 장로가 되고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더러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수마트라의 봉꿀루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참 그 현지인 목사님이 그 오지에 들어가서 차도 잘 못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오지에 있으니까 교회로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가정마다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겠네. 네, 근데 그 세월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꽤 오래돼서 그때 그 가정에서 자랐던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다 성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잊고 있다가 이렇게 대담한 방송이 되니까 그 시절 그렇게 했던 일이 이제 생각나곤 합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폭발적으로 네.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네. 그래서 수라바에서도 그렇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마낭도 가서 거기 침례교 신학교가 있어서 네. 학생들 모아놓고 할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오래 계셨고 이제 거기도 사실 회교권인데 그래도 기독교 열심히 믿는 거 보면 기특해요. 믿는 그 지금으로는 또 2002년인가요? 제 기억에 그 세계 기도 성회가 자카르타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그 복음의 열기가 많이 예전보다는 크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네. 장로님 그 우리나라에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인도네시아 가정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그래서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비전을 예. 갖고 계시다고. 예, 제가 지금 사실 인도네시아 나갔을 때가 처음 나이가 35이었고 완전히 접고 들어왔을 때가 67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황금기를 그쪽에서 보냈는데 경제적으로 좀 유복하게 살 수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가난한 나라고 불쌍한 나라인데 그들을 위해서 좀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한 200만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또 그 다문화 가정 그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기고 또 산업 연수생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나 인도네시아 그 다문화 가정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또 복음도 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 따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학기 동안에 공부를 해서 이제 지난 9월에 학위를 받고 지난 11월 달에는 이제 그
교훈 자격증을 와, 받았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요. 교육관이 다른 남편 때문에 고민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고 경험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큰데요. 특히 예체능 쪽으로요. 그에 반면 남편은 너무 관심도 없고 매일 그냥 내두더라고요. 애들이 배워봤자 얼마나 배우느냐 등 샅샅이 좀 하라는 등 교육관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저는 애들이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경험해봐야 좋다는 입장이고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남편과 저 교육관 가치가 큰 부분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준희 엄마 올림. 나는 이제 사실 3남매 혼혈하지. 그래서 애들은 외국인 학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한국 학교에 가서 한국 혼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한국 학교를 보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거에 관해서는 일체 간섭을 안 하고 첫째로 서울에 있는 외국어 학교 보내기에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많고 네. 누가 매일 실어다 줘야 되고 실어 와야 되기 때문에 네. 변두리 학교에서 걔들 들어가 가지고 놀림감도 많이 받았고 그러나 아마 그게 적중했던 것 같고 또 내가 애들 훈육할 적에는 우리 집사람이 간섭을 안 하고 우리 집사람이 애들 훈육할 때 나도 간섭을 안 하고 왜 대부분 아버지가 야단치면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네. 뭐 감사하고. 네. 예, 그래서 그거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아마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의논을 해서 정말 애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 그래서 아빠가 엄마 얘기도 좀 들어주고 네. 엄마가 아빠 생각도 좀 해서 밸런스를 맞추면은 네. 자녀 교육 잘 될 거예요.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오늘 황태기 장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시니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은퇴하신 분들이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시니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인생의 제2막 그것을 선교 마인드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헌신드리는 그런 시니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기도 제목도 있으시다고요. 참 부족한 저를 이렇게 대전극동방송 운영위원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름대로 이 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려고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끼어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또 시니어 선교회. 학교, 선교학교 네. 잘 되기를 바라고요. 네. 새해에 큰 힘을 얻으시고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네. 하시는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축복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